역탄젠트 함수를 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번에는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그리고 아크 탄젠트예요.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젠트 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탄젠트 함수는요, 2분의 홀수몇 파에서 불연속이에요. 왜냐면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보다시피 코사인은 2분의 홀수몇 파에서 0을 지나거든요. 그래서 분모가 2 되면 불능이니까, 그래서 2분의 홀수몇 파에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파이가 되고 여기쯤에 또 2분의 3파이가 있었더라 볼까요? 여기도 마이너스 파이가 이 정도 있더라 보고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여기쯤에 있었더라 본다면, 자, 이제 탄젠트 그래프를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보면은 탄젠트는요, x가 증가할 때마다 탄젠트가 증가하는데 이 범위 내에서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노란색 실선이 y = 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 보다시피 수평선을 그으면 점이 여러 개에서 만나니까 정역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탄젠트의 치역의 범위는 전실수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역을 아무 말이 없으면 여기서 여기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제한을 둘 것이고, 그 범위 내의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덧칠해 본다면 요걸 생각하려고 해요. 자, 이제 이 함수를 이제 잘 보면 분명히 정역을 축소시킬 때 이 범위 내에서 수평선을 그어봤자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으니까 1대1 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역과 공역은 전 범위예요. 전실수 범위.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군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는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인데요. 자, 이제 하얀색으로 갈까요? y = x라는 직선은요,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오직 한 점, 원점에서만 만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평균값 정리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와서 증명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y = x하고 y = 탄젠트 x는 요 범위 내에서 원점에서만 만난다 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y = x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데요, 이제 역함수는 y = x에 대한 직선의 대칭인 그래프가 돼야 되죠. 자, 그래서 대칭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원래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와 같이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y =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대략적으로 그래프 윤곽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를 우리는 y는 이퀄 아크 탄젠트 x라 쓸 것이에요. 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y는 이퀄 arc 탄젠트 x, 아크 탄젠트 x, 뭐 같은 말로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크 탄젠트 x, 아크 탄젠트 x예요. 보다시피 이 함수는 정역이 전실수 범위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고요. 완만하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감소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 y는 이퀄 아크 탄젠트 x의 정역과 치역을 살펴보면 정역은 x들의 집합인데요, 전실수 범위입니다. 그리고 치역의 범위는 y들의 집합으로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아크 탄젠트의 정역과 치역 이해됐죠? 그림의 개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원점을 통과하는 기함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그리고 아크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아크 탄젠트도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좀 지워 볼게요.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아크 탄젠트 바깥에 탄젠트를 합성할 때 얘가 x가 되는 그 조건과 아크 탄젠트가 바깥에 있을 때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똑같습니다. 이 범위는, 이건 뭐예요? 아크 탄젠트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니까 전 범위 내죠. 얘는 전실수 범위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는 탄젠트의 정역이 축소가 돼야만이 역함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전 범위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탄젠트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코사인 아크 탄젠트 x를 간단히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여기다 풀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역삼각함수가 아크사인이든 아크코사인이든 아크탄젠트든 나오면은 이 값을 알파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변에다가 탄젠트를 합성하면 좌변은 x가 될 것이고 우변은 탄젠트 알파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삼각비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를 적용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림을 그려서 살펴보려고 해요. 탄젠트 알파가 x다. 여기를 알파라 보세요.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밑변면의 높이잖아요. 밑변면의 높이가 x였다고 가정하면 여기 x라 생각하면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1x. 그럼 탄젠트는 밑변면의 높이가 x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보고 요 빗변은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루트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이니까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집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얘가 그럼 알파였을 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코사인 알파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외로 이런 연산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 문제도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요. 꼭 연습을 해두세요. 그래서 학교 중간고사 같은데 가장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아니면 퀴즈 같은 거 있죠. 학교에서 보던 여러 번 퀴즈를 볼 때 이런 문제 자주 물어보니까요. 역삼각함수를 간단히 하라는 거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시험에도 곧잘 나오니까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등에 대한 역함수를 다 생각을 했었잖아요. 즉 사인 함수의 역함수 아크사인, 코사인 함수의 역함수 아크코사인, 탄젠트의 역함수 아크탄젠트 등을 살펴봤었는데 삼각함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도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들의 역함수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이 되는 삼각함수들을 다 할 수 있었으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자, 이제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려놓은 걸 최대한 활용하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제 앞서 아크 코사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려놓은 거죠. 자, 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코사인의 역수로적이된 함수가 시컨트고 시컨트의 역함수가 아크 시컨트니까 5번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y는 이퀄 코사인 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코사인을 역수를 취한 것이 시컨트거든요. 그래서 y는 이퀄 시컨트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y는 이퀄 시컨트 x는 코사인 x의 역수를 나타냅니다. 시컨트는 코사인 x의 역수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코사인 x의 역수란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분모하게 되면 불능이죠. 자,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코사인은 2분의 홀수몇 파에서 0이 나오니까 2분의 홀수몇 파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함수가 우함수면 우함수의 역수를 취해도 우함수예요. 왜냐하면 우함수분의 우함수는 전체 우함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분의 홀수몇 파에서는 함수가 정의 안 돼 있고 원래 함수가 우함수면 역수를 취한 것도 우함수예요. 그러면 0과 1 사이 있는 값을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치역의 범위가 0과 1이에요. 이 범위 내에서 x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무한수 역수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과 1 사이 있는 거에 감소하는 그래프의 역수는 증가할 테니까 이들을 초록색으로 그려보면은 이 범위 내에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좌우 대칭이 있죠. 우함수니까 역수를 취한 것도 우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같은 논리로 2분의 파이 정의 안 돼 있고 2분의 3파이도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걸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돼요. 나머지도 이렇게 역시 그래프를 그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가 바로 시컨트 x의 그래프입니다. 이거 계속 그려지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 시컨트 x의 정역은 2분의 홀수의 파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지역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시컨트 그래프도 수평선을 그어보니까 이거 지워도 됐죠. 수평선을 그어보니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바로 교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컨트 그래프도 전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역을 축소시키려고 하는데요. 어디를 축소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은 원래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가는데 치역이 두 종류거든요. 1보다 큰 범위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 말이 없으면 요 범위로 많이 잡아요. 근데 우리 책에서 스튜어트는 이제 치역이 1보다 큰 범위는 빨간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이 함수와 그리고 치역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는 여기로 잡았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잡지 않고 왼쪽으로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빨간색 대신에 이 파란색을 선택해서 이 빨간색과 이 파란색을 가지고서 아크 시컨트를 설명하는 책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책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빨간색과 이 빨간색으로 아크 시컨트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떤 그림인지 그거 한번 볼게요. 원래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바뀌죠. 원래함수의 정역이 역함수의 치역 0부터 파이가 되네요. 0부터 파이 0이고 여기가 파이예요. 여기는 2분의 파이. 자, 그런데 2분의 파이 이 원래함수의 정역은 2분의 파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함수의 치역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은 건 역함수의 정역 범위를 나타내게 되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y=x라는 직선에 대칭을 해야 되는데요. 이 y=x에 대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렇게 대칭을 하면은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같이 파란색으로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만약에 요 범위로 잡았다면 하고 가정한 거예요. 요 범위를 잡았다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만 남을 텐데요. 분명히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원래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가고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빨간색을 y=x에 대칭하니까 오른쪽에 빨간색, 이쪽 파란색을 y=x에 대칭하니까 이쪽 파란색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y는 이퀄 아크 시컨트 x 또는 아크 시컨트 x 이런 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크 시컨트 x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정역과 치역도 역시 집합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정역은 x들의 집합인데요. 1보다 커났거나 마이너스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절대값이 1보다 커났다. 이렇게 한꺼번에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치역은 y들의 집합인데요. 지금 보다시피 y는 0보다 커났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또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그러나 이걸로 잡아도 돼요. 즉 치역이 파이보다 커났고 2분의 3파이보다 작다라고 여기를 바꿔서 놔도 됩니다. 됐죠? 즉 이 파란색 그림 대신에 이 위쪽에 빨간색으로 치역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그건 다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려고 하니까요. 뭐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 이렇게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이제 아크 시컨트의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서 먼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비슷한 논리로서 아크 코시컨트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크 코시컨트를 계산하기 전에 요 그래프는 탄젠트 그래프잖아요. 탄젠트 그래프가 미리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지우기 전에 탄젠트의 역함수인 우리는 탄젠트하고 관련 있는 탄젠트의 역수로 주어지는 코탄젠트의 역함수인 아크 코탄젠트를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4번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탄젠트의 역수로 정의된 함수가 바로 코탄젠트입니다. 탄젠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였다면 코탄젠트의 그래프는요. 하얀색 실선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코탄젠트 그래프는 역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 역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무한수로 가는 거 역수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거 역수는 무한수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반비라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다 같이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프 윤곽이 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하얀색 실선이 바로 y는 이퀄 코탄젠트 x의 그래프예요.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거든요.
이 함수도 수평선을 그어보면은 여러 개의 점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정역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자,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축소를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축소를 해도 됩니다. 연속함수를 다루고 싶으면 여기를 축소하고 불연속이라도 좌표측에 가까이 잡고 싶으면 여기다 축소해도 됩니다. 이건 뭐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이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잡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우리는 그러면은 요 범위로 제한을 둬보겠습니다.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로 제한을 하면은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덧칠해 보면은 파란색 실선으로 덧칠해서 보면 이게 바로 코탄젠트의 그래프고요. 이 코탄젠트의 그래프를 이제 y=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그리려고 합니다. y=x에 대해서 대칭을 그려보면은 원래함수의 정역은 0부터 파이를 치역으로 보내야 되니까 0부터 파이예요. 원래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로 바뀌니까 전범위가 되겠군요. 자, 이와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래프를 y=x에 대칭을 하니까 요 그래프를 y=x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그럼 대칭을 하면 그 그래프 윤곽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려지겠군요. 보라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윤곽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는 아크 탄젠트지만 얘는 y는 이퀄 아크 코탄젠트 x의 그래프예요. 정역은 전실수 범위가 된 것은 치역의 범위가 전 범위이다 보니까 이 역함수의 정역도 전 범위예요. 정역은 0과 파이다 보니까 치역의 범위가 0과 파입니다. 치역은 이 아크 코탄젠트의 정역은 x들의 집합인데요. x는 전실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치역은 y들의 집합인데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0에서 2분의 파이로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돼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제 그냥 다루기 좋게 연속함수로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요 위에 그래프가 아니라 요게 2분의 파인데요. 이 그래프가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그래프로 요런 식으로 요 위에가 아니라 요거와 요거로 이렇게 그렇게 역함수를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한 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적당한 범위를 선택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역수를 취한 시컨트를 그리고 다시 그로 인해서 정역을 축소시킨 다음에 아크 시컨트를 만들었던 것과 유사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우선 아까 그렸던 아크 사인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0, 1, 마이너스 1이고 세로 점선은 각각 2분의 파이에 대한 식 끊어놓은 거예요. 여기는 2분의 3파이, 여기는 2파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크 시컨트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사인 그래프부터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할까요?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하얀색 실선의 파동으로 그려놓도록 하죠. 자, 이제 이 사인 함수의 역수가 바로 사인 함수 역수가 바로 코시컨트 함수예요. y는 이퀄 사인 x가 되고요. 사인 x의 역수를 초록색으로 그려놓도록 하죠. 여기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앞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면 y는 이퀄 코시컨트 x는 사인의 역수거든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 사인은 이렇게 정수의 파이에서 0이 나오거든요. 이런 점을 절대로 지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은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원점에 대해서는 기함수지만 2분의 파이에 대해서는 대칭이니까 그래서 좌우 대칭이니까 역수를 취해도 좌우 대칭이 되는 형태가 되고요. 0과 1 사이 역수점은 1보다 크고 감소하는 거 역수는 증가하니까 대략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제 여기도 전 범위 내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선을 그으면 여러 점에서 교점이 생기죠. 그래서 적당하게 정역을 축소시키도록 하지요. 정역을 어디로 축소시킬 것인가 역시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말이 없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중간에 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로 축소를 시키도록 하죠. 그 범위 내에서 보다시피 빨간색으로 덧칠하면 이 함수들은 분명히 수평선을 그어보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 y = x에 대해서 대칭을 그려보면 여기다 그려볼게요.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자, 원래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원래 함수의 치역은 역함수의 정역으로 바뀌니까 1과 마이너스 1, 요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자, 이 바깥 부분과 아랫 부분인데요.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한 그래프를 이제 여기에서 노란색 실수로 그려볼게요. 같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주황색으로. 자, y =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니까 그래프 윤곽은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칭을 하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y는 이퀄 아크 코시컨트 x 또는 y는 이퀄 아크 코시컨트 x 그래프입니다. 이 함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역은 아까 아크 시컨트라 했던 것과 똑같이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치역의 범위는 좀 달라졌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치역의 범위는 이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y는 이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6개의 역삼각함수를 모두 다 구해봤습니다. 좀 낯설은 그래프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삼각함수는 워낙 잘 알려져 있는 함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그려서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처음에 공부할 때 이 6개의 역삼각함수를 다 그리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요, 최소한도 3개만이라도 잘 해놓으세요. 즉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그리고 아크 탄젠트 그래프, 요 3개는 앞으로도 빈번하게 활용을 할 중요한 역삼각함수의 그래프들입니다. 성질도 알아둬야 되고요. 교재 연습 문제 보면 다양한 형태의 셈법 문제들도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장 5절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2장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